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종섭이 귀국하자 한동훈은 대구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가 현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민심을 받아들이고 민심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어떻게든 쫓아보려는 우리 국민의힘의 뜻으로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던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습니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총선을 20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저는 검사 오래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하고 직접 입장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준비가 되고 다 기소할 상황이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자신있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민심의 수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있게 나갑시다. 여러분,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윤석열이 연루된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윤석열이 대사로 임명해 도주시킨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만큼이나 국힘 지지율이 폭락하니 그럼 귀국시키겠다며 하루 종일 생색을 내더니 회의 때문에 귀국했다는 이종섭의 발언에 온 국민이 빡친 상황에서 귀국했으니 할 일 다 했다? 민주당과 공수처가 알아서 하라? 피의자를 대사로 보낸 외교 파탄 비판을 받는 이종섭을 불러들였다고 외교 결례라는 것이나 어쨌든 민심에 순응했으니 움츠러들지 말고 나가자는 이런 억지를 부리는 정치 초보의 주장이 얼마나 코미디냐 이거지요.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은 권순일 압색으로 대장동을 다시 꺼내고 신앙님 건이 다시 시작되고 조민의 홍삼 광고를 수사하겠다는 검찰은 뭐가 됩니까? 이러니 홍준표도 정치적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서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된다는 말이 정확하지요? 송영훈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 씨, 그 가벼운 새치어로 국민을 희롱하지 마세요. 황상무 수석은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는 귀국할 것이니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는 다 해결된 거라고요. 국민의힘은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거부하는 정당이라고요. 따져봅시다. 이종섭 호주 대사는 전임 국방장관으로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라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인 자료 검토를 거쳐 지난 1월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출국이 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 임명했고 대사 부임을 이유로 법무부로 하여금 출국 금지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거지요. MBC는 그 과정을 세세히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어떤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와 민주당과 MBC가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여러 기자들 앞에서 MBC 기자를 콕 집어 기자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위협이고 협박이었습니다. 해외 도피성 대사 임명의 회칼 테러 협박,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국민은 생각 없는 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대통령실은 뭐가 문제냐며 자기 합리화에 억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거지요. 한동훈 씨, 다 해결됐다고요? 국민의힘은 민심에 순응한다고요? 더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거라고요? 도주대사로 불리는 이종섭 대사가 일시 귀국한다고 해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황상무 수석이 물러나긴 했지만 언론을 노골적으로 겁박한 행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해결됐다는 겁니까? 한동훈 씨, 가벼운 새치어로 국민을 희롱하지 마세요. 깐족대고 비아냥거리고 말꼬리 잡아 시비를 거는 유치한 말버릇 지긋지긋합니다.
명색이 집권당의 대표인데 언제까지 말장난이나 하고 있을 겁니까? 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생각 없는 대통령의 생각 없는 발언에 또다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말장난 궁리를 할 시간이 있으면 시장에 가서 먹방이나 하지 말고 생닭 들고 쇼나 하지 말고 진지하게 시민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무엇 때문에 민심이 폭발했는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해외로 도주했던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입국하던 시각 용산 대통령실 앞 군사법원에서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 3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박정훈 대령의 곁을 지키기 위해 해병대 사관 동기분들과 예비역 전우분들 그리고 군사망 사건 유가족분들과 함께 뭉쳤습니다. 수사 외압의 증거인멸을 위해 키맨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해외로 도주시킨 윤석열 대통령, 총선 여론 악화로 불안해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전 장관이 귀국했으니 다 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실상은 수사기관을 압박해 명분만 쌓고 다시 도망가려는 속셈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이종섭 하나로 되겠습니까? 공범인 신범철 전 국방차관, 천안갑,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경북 영주, 영양, 봉화에 대한 공천부터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대사 임명도 철회시키라고 해야 유권자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까요?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한동훈은 조수진 후보의 과거 편호 이력도 거론하며 이를 이재명 대표의 과거 편호 이력과 연결짓고 또 유시민 작가와도 연결짓고 민주당 전체와도 연결짓는 무한 상상력을 발휘했지요. 그만큼 두려움에 가득한 것이자 막장이자 낭떠러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백날 이재명 말을 꺼내도 신경조차 안 쓰는 이재명인 것이고 반면 조국 대표는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했으니 한동훈의 공포는 조국 그 자체겠지요. 부산에서 있었던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누구나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따라 수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고 전방위적 수사, 저인망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공수처가 이미 손준성 검사에 의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과 손정 사이에 공모 혐의가 있다라고 공수처가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그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국힘 쪽으로 전달하기 하루 전날에 손준성, 한동훈 그리고 다른 하나의 법무부 고위간부 3명의 카톡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공수처는 그 60장의 사진이 고발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의심을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 검사장입니다.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26개인가 7개인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영입인사이시고 또 여성으로 이제 득표를 1위 하셨고 조국혁신당의 그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당시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수사를 했습니다. 그분을. 그때 우리 박은정 후보는 자기 비밀번호를 줬어요. 한동훈 검사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27개월짜리로 설정하고 난 뒤에 안 줬고 저희 당의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부장검사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그 자신이 손준성에게 제공했던 60개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 휴대전화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이스라엘에 보내면 풀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암호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심에서 징계소송에서 패하자 그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사들을 칭찬하거나 상을 주기는커녕 교체를 해버립니다. 패소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대리인인 변호사를 교체하는 바람에 그 뒤로 2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소송에서 이기죠. 이 역시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세 번째는 한동훈 검사의 딸 알렉스 한의 11가지 범죄 혐의, 그건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논문 대필했다는 케냐 사람은 내가 대필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고생으로서 유수의 국제저널에 발표했던 영문 논문은 표절이라고 그 학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무혐의 처리의 이유가 아주 생뚱맞은데 어떠한 압수수색도 소환도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게 본인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기준으로 자신도 수사를 받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